자,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인데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 때 이계도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두 번 미분한 거를 이계도 함수다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곡선의 오목 여부와 볼록 여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목 볼록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이무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목 볼록을 나누게 되는데 자, 정확히는 이제 이 선분보다 항상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다 혹은 위로 오목한 모양이다 라고 이제 부르고요. 볼록이라는 거는 툭 튀어나와 있는 거고 오목은 이제 움푹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곡선이 더 위에 있다 그러면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움푹 파인 아래로 오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주로 볼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자, 이게 이제 우리 이계도 함수를 이제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계도 함수를 갖는 어떤 함수가 이제 자,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볼록합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계도 함수가 만약에 음수면 얘는 위로 볼록하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우선 밑에 예시를 좀 보기 전에 왜 그런지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그 앞전 시간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죠. 이계도 함수가 아래로 볼록 다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 증가하는 거. F'X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함수의 모양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얘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볼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음수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점점 감소하는 모양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그려지게 되면은 감소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자, 여기 이제 어떤 3차 함수의 오목 볼록 여부를 판단을 좀 해볼게. 자, 우리는 이계도 함수를 좀 구해줘야 돼. 이계도 함수. 자, 먼저 저 함수 fx를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라고 이제 놓고요. 미분을 좀 해봅시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한 번 더 미분 들어갑니다. 이계도 함수는 6x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우리는 이계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 0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가 1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이제 자, 요거 다시 x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이계도 함수가 이제 양수가 되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x가 1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이제 사실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요거를 풀어주시니까 1보다 크다. 얘는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범위는 x가 1보다 큰 범위니까 우리 괄호가 들어가 있는 구간으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은 자, 1, 양의 무한대에서는 이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더라. 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아래로 볼록 아볼 이라고 써줄게. x가 1보다 작으면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한 구간 얘기겠죠. 위볼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변곡점은 이제 우리가 그 극값이랑 이제 좀 유사한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제 극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f'x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던 어찌됐든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은 거의 보통 웬만해서는 그 0을 거쳐 갈 것이기 때문에
0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값을 구할 때는 그 f'x는 0 해가지고 0 되는 걸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변곡점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얘를 이제 미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줬다라고 하면 돼. 자, 이 미분한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변곡점입니다. 자, 이게 내용 보시면, 자, 이기도 함수가 이제 보면은 x는 a의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이제 변하거나 혹은 반대로 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변하게 될 때 그 변하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변곡점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므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의 여부가 바뀌니까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기도 함수의 값이 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을 만약에 그어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변곡점에서 긋는 접선, 뭐 변곡접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곡접선을 그었을 때 곡선이 만약에 이 접선보다 지금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처럼 되겠고, 만약에 곡선이 접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위로 블록으로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위로 블록으로. 자, 그래서 변곡점의 판정,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호가 바뀌게 되는, 정확히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 점을 찾아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거는 보통 0이 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을 일단 우리가 확인해 주셔가지고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그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만약에 찾았다, 그 값을 찾았다 그러면은 좌우에서 이 볼록의 여부가 바뀌는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지,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극값을 갖는 그 상황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걸 확인했다면은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지점을 확인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서 변곡점의 좌표를 한번 좀 구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저 4차 함수의 변곡점의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라고 좀 놔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 자, 얘 이제 변곡점 좌표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두 번 미분 들어가야 되겠지.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자, 한 번 더 미분 들어갑니다. 자, 43 12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는 이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우선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0 되는 거는 12로 묶어주시게 되면 되니까 우리는 x가 바로 나오죠. 풀마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후보가 두 가지가 있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변곡점이 되려면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우리 이 마일과 1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데, 우리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볼까? 이 f'x가 이제 우리 양수가 되는 범위 혹은 음수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자고. 자, 그러면 양수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양수가 되는 범위. 이거는 2차 부등식을 풀어 주시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요 2차 부등식을 풀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은 이제 날개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죠. 자, 반대로 이제 음수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만 뒤집어진 거니까 바로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이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제 마일보다 이제 작은 쪽이 있을 것이고 마일보다 작은 쪽이 있을 거야. 마일보다 작은 쪽.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쪽도 있을 것이고 1보다 큰 쪽도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마일보다 작으면은, x가 마일보다 작으면은 그 이기도 함수가 0보다 큰 범위였습니다. 이기도 함수의 부호를 여기다가 한번 좀 써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양수가 되는 범위고요. 양수. 마일과 1 사이에는 음수가 되는 범위였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는 이기도 함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였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일과 1에서는 결국에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x가 마일일 때, x가 1일 때 변곡점이 되는 그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블록이 되는 겁니까? 얘는 이제
자, 얘는 이제 이기도 함수가 이제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인데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볼록 여부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을 거쳐 갔을 때에는 이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 아볼 위볼을 이제 좀 바뀌게 하는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꼭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봤고요. 자, 얘도 이제 뭔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졌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요 지점을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얘는. 자, 변곡점의 좌표 찾아줘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뭔지는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십니다. 원래 함수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몇입니까? 얘가 이제 3입니까? 마이너스 1,3이 변곡점이 되겠고, 자, 이제 x에다 1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y좌표 1,3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변곡점에서는 부호가 바뀐다. 정확히는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기도 함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점이 변곡점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기도 함수는 0이지만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곡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은 변곡점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은 0이 일단은 후보인데, 0이 후보인데 지금 모양이 변곡점이면은 아볼 위볼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쭉 아볼이잖아요, 그죠? 아볼이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제 필수 예제를 볼게. 자, 오목 볼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두 번 미분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fx라고 저 함수식을 줄게. 자, 이제 두 번 미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 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요거 묶어서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2의 x로 묶어서 x 더하기 1 요렇게 좀 쓰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도 함수를 이제 써 들어가면은 이제 자, 얘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 1이죠. 앞에 그대로. 얘 이 x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변곡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거니까 변곡점은 이기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일단 확인을 해줍니다. 자, 얘가 0이 되려면은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 x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가 일단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고, 진짜 변곡점이 되려면은 이기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보다 만약에 마이보다 크면은 양수, 마이보다 작으면은 음수 나오는 거 이거 안 써도 확인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 얘는 변곡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변곡점의 좌표를 써보시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목볼록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으니 오목한 구간, 볼록한 구간을 확인을 해볼게. 자, 이기도 함수가 이제 음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은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즉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이제 위로 볼록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그냥 무한대까지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었다 라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좀 지우고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이번에 삼각함수가 껴 들어가 있네요. 자, fx라고 이제 두고 한번 써보자. x 플러스 코사인 x. 자, 0부터 x가 파이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이제 두 번 미분 들어갑니다. f'x는 자, 1 마이너스 사인 x. 자, 한 번 더 미분 들어갑니다. 이기도 함수는 자, 1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네. 자, 이기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코사인이 0이 되는 걸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2분의 파이가 있었죠. 2분의 파이. 자, 우리 근데 이 범위에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 범위에서. 자, 이거 이제 우리, 마이너스 코사인이 0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저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한 함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 원래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이제 x축 대칭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0부터 파이까지만 본대. 그러니까 0부터 여기 파이까지만 우리가 볼 예정이고요. 여기만. 이 구간에서 이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2분의 파이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2분의 파이가 일단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후보인데 얘가 과연 부호가 바뀌게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일단 마이너스는 잠깐 무시.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코사인은 음수.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은 양수 아닙니까? 양수. 그러니까 어차피 코사인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도 당연히 부호는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죠.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코사인이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긴 양수가 되겠고 여긴 반대로 음수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이 지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좌표를 구해 보시면은 x가 2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 자, 2분의 파이 자, 다시 x가 2분의 파이면 y는 2분의 파이 플러스 0이죠. 0. 자, 얘가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구체적으로 볼록 여부를 따져주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구간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부터 그냥 2분의 파이까지인데 얘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위볼이 되겠죠. 위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2분의 파이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볼이라고 보시고요. 아볼.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리 이거 미분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x까지 나왔잖아요. 그지? 주의해 주실 점은 이 함수식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잖아. 우리가 이계도 함수가 되는 x를 찾을 때는 는 0이다라고 해서 이 코사인이 0 되는 걸 찾은 거잖아.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뭐 코사인이 0 되는 걸 찾아서 뭐 사실 마이너스 붙어도 상관없긴 하지만은 코사인이 0 되는 걸 찾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x를 찾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부호를 판단할 때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원래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판단해야지 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한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호 여부를 판단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원래 함수식으로 막 변형된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변형된 식으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원래 함수식으로 부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주어져서 미정계수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인데 그냥 2번 미분을 해주어서 우리가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고 내가 두게 되면은 자, 변곡점이 2,6이라고 했으니 일단 이 함수는 2,6을 지나는 거야. 일단 2,6을. 그래서 일단 2,6을 대입한 식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x에 2 넣었을 때 6 나와줘야 되니까 6 넣어서 계산해볼게.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10이니까 뭐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2로 나눠서 바로 쓰겠습니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곡점 구해주기 위해서 2번 미분 들어가 주어야 하니 도함수를 일단 구해 보십시다. 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미분. 자, 6x 더하기 2a. 여기까지 써볼 수 있네. 자, 우리는 이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건데 그 x가 이제 이미 변곡점이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x가 2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2일 때 제가 0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2 넣어주시게 되면은 12 플러스 2a가 0이니까 결국 a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6이면은 대입해 주시면은 b도 구해 주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6 넣어주시면은 b는 10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단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변곡점까지 이제 배웠으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라 하더라도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라 하더라도 이제 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따져야 될 6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좌표축과의 교점, 뭐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뭐 이제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돼, 이제. 주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원점 대칭, y축 대칭의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앞전 시간에 배웠던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다섯 번째는 방금 전에 배웠던 오목볼록의 여부, 변곡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 극한값, 점근선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극한값은 결국에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주로 x가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점근선도 확인을 해줍니다. 이 6가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함수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일단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특별한 함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병역이 이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유리함수는 분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0이 되는 게 있다면 걔는 제외해야 되겠죠.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 루트 안이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x의 범위를 확인해 주시고, 로그함수의 정의역,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범위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칭성이라 하면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y축 대칭이냐. 만약에 이 x의 부호가 바뀌어도 함수값이 같다면은 이거는 y축 대칭, 우리가 우함수라고 이제 얘기하는 함수들이죠. 자,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오는 느낌에는 우리는 이걸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라고 이제 불렀었습니다. 이런 것의 대칭성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점근선이야.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점근선이다라고 불렀고, 우리는 주로 유리함수에서 그 점근선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이 이제 가까워질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함수 모양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그 직선 혹은 이 대각선으로 된 직선에도 가까워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분수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아까 따져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었어, 6가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두 번째는 함수의 그 좌표축과의 교점, 몇 컴마 몇인지. 세 번째는 이제 함수의 대칭성과 주기. 네 번째는 함수의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다섯 번째는 함수의 오목볼록 여부와 변곡점. 마지막 6번째는 그 극한값, 점근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였어.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안 보고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유념하시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따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정의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저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 fx는 2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 자, 정의역은, 분수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양수이니까. 그래서 이 정의역은 이제 모든 실수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좌표축과의 교점이 있는지, 그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나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x나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선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보시게 되면은 이 함수값 y가 0이 나오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x가 0이면 y가 0이니까 이거는 원점을 지난다, 0,0을 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게 대칭성을 이제 가지고 있냐, 주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우선 그 주기는 이제 주로 삼각함수에서는 주기를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모양처럼 어떤 이 다항함수로 이제 표현이 됐을 때에는 우리 그 우함수는 짝수 차수,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존재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지금 이제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고, 상수항 포함, 분자는 홀수 차수만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 분자 때문에 결국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걸까? 얘는 이제 기함수가 될 겁니다. 기함수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조금 정리하고 좀 들어갈 건데, 요거 한번 좀 볼게. 우리가 이제 그 우함수, 기함수 공부할 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였습니까? 얘는 우함수. 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뭐였습니까? 얘는 우함수.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였습니까? 얘는 기함수였죠. 그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냐면은 이제 다항함수를 좀 예시로 들어서 다항함수에서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것들은 우함수, 홀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는 기함수였는데 짝수 차수끼리 곱해준다 생각해봐. 그러면 지수가 짝수 더하기 짝수가 돼서 최종 결과도 짝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과도 우함수. 자, 기함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수가 홀수인 차수만 곱해주면 지수가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가 되는 거잖아. 우함수가 되겠죠. 자, 지수가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함수끼리 곱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를 이렇게 좀 따로 떼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기함수입니다. 홀수 차수. 뒤에 있는 거는 분수긴 하지만은 x가 그 양수이든 음수이든 같은 함수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 우함수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기함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원점 대칭입니다. 얘는 원점 0,0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증가 감소 여부 극대극소를 따져줘야 돼. 자, 이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미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f'x는 자, 분모 제곱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에 분의,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들어가 주시게 되는 게 어떻게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2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결국 이거 분자가 0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결국에 x가 뭐다? 플마 1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이제 그 범위를 한번 좀 따져 주셔야 되는데, f'x. 자, x가 이제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자. 1보다 크면은 지금 이 도함수가 분모는 항상 양수고 짝수 제곱, x가 1보다 크면 얘가 뭡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음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고, 그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은 뭐 x가 0이라고 치면은 양수가 되는 거잖아. 마1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될 겁니다. 자, 좀 옆으로 쓰자. 자, 그러면은 지금 마1과 1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얘는 뭐야? 극소. 얘는 극대가 되는 상황이야. 극소, 극대. 자, 구체적으로 그 값을, 극대값, 극소값을 확인해 주시려면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1을 대입해 주시면은 1이고요. 마1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1입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원래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지금 f'x가 마이너스면 감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이제 감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극소까지는 따져줬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오목볼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이계도 함수를 좀 구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분모 제곱된 거를 또 제곱해서 4제곱입니다. 자, 이거 분자 기니까 잘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요거 미분해 주는 거니까, 자, 위에 거 미분 아래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위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를 미분해서 써야 되겠죠? 여기 지금 그 위 끝에가 잘릴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옆에다 좀 쓰도록 할게요. 조금만 옆에다. 자,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 바로 쓸게요. 여기다가. 자,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분의. 자, 요거 위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자, 위에 거 그대로. 자, 밑에 거 미분은 2가 튀어나오고, 아래 거 하나 더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미분 해주시니까 2x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x까지. 이렇게 좀 길게 써지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정리를. 자,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x제곱 플러스 1을 하나 약분시켜줄 수는 있어. 여기 다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하나 약분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여기 3개가 남겠죠? 3개. 다시 써보시면은 일단,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분자 일단 요거 좀 잘 좀 전개를 해보자. 분자. 자, 보세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이게 4x가 이제 얘랑 이제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여기까지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분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이제 되겠고, 자, 우리는 요 이계도 함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자고요. 자, 분모는 무시해주면 되니까 분자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이 되는 걸 구해주는 거니까, 자, 4x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구나. 자, 그러면 확인해줄 수 있는 x값은 마이너스 루트 3과 0과 그냥 루트 3에 대해서 이기도 함수의 오목볼록 여부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x가 루트 3보다 크면은 이 처음에 주어졌던 요게 뭡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죠? 이기도 함수의 부호 판단해주면은 양수. 자, 그러면은 이게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을 거쳐가면서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때 값들은 다 0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그 x값과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x값을 원래는 한꺼번에 합쳐서 표로 써줘야 돼. 한꺼번에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데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요거는 좀 지우고 저 표를 좀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변곡점은 사실 오목볼록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단순히 이 위로 조금 오목하느냐 볼록하느냐 아래로 볼록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함수의 극대극소는 이 함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극대극소를 좀 먼저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그리기 수월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0,0을 지나는 상황이었고 0,0.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그 좌표가 아까 뭐였습니까? 극대극소. 아까 1,1. 그 다음에 마1, 마1로 이렇게 나왔었죠. 극대극소.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이 되게 하는 거는 아까 뭐 루트 3, 아까 변곡점 좌표 안 구했었는데 2분의 루트 3이 나온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어떻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 나온답니다. 자, 이제 0,0도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봐봐. 그 대략적인 그 그림을 좀 이제 볼 건데, 잠깐 변곡점은 무시하고, 볼록 여부는 무시하고,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일단 1,1이 변곡점이야,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일단 변곡점이야. 근데 이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각각 극대극소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대극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극대였고요, 대. 얘는 이제 소였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극대, 가장 그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극소도 이제 가장 원폭 파였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주니까 대략적인 모양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대략적으로는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목볼록을 반영해 줄 건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루트 3이 되는 지점.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죠,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 지점도 이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오목볼록이 바뀌어.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움푹, 위로 이렇게 볼록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위로 볼록인데 변곡점을 지나면은 바뀐다라고 했으니 아래로 볼록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극소를 지나게 그릴 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래로 볼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변곡점을 이제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지. 물론 원점을 지날 때에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판단해 주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증가감소, 극대극소와 오목볼록까지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이 극한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어떤 함수값에 가까워지는가인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니까 0으로 수렴했습니다.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x축, y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아래로 볼록으로 얘는 유지되면서 x축에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 유지되면서 뭐 X축에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좀 그려보셔야 이제 그리는 게 수월해집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도 다뤘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정해진 그 닫힌 구간에서 항상 그 함수의 양끝값과 극대극소 중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지면은 가장 높은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겠고, 자, 반대로 양끝값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라고 돼 있어. 자,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그리기 전에 확인해 줘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게 조금 왼쪽에다 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확인해 줄 거는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였어. 자, 분수 함수인데 로그 함수도 있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분모가 일단 0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x가 0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뭘 확인하는 거였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좌표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y 값이나 이 y가 0일 때 x를 확인해 주는 건데, x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함수값이 0이 됐을 때, y가 0이 됐을 때 x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자, x분의 lnx가 0이다. 분자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1,0을 지난다. x축과 교점이 1,0이다. 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되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칭성과 주기에 대해서 논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 lnx라는 로그 함수는 뭐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런 게 없었죠. 그죠? 얘는 기함수긴 한데 1차 함수. 얘는 대칭성이 없으니까 얘는 별다른 대칭성은 없습니다. 자, 대칭성 없다 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 확인해 주는 겁니까? 증가감소, 극대극소, 도함수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분해 주시니까 분모 자체고, 자, 그 다음에 자, 분자 미분 x분의 1 얘랑 곱해 주니까 1 마이너스, 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니까 lnx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제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lnx가 0이 되는 x를 구해주시면은 결국에 뭡니까? 요거 2로 나오게 되겠죠? 자연로그 2. 자, 그래서 자연로그 2에서 우리는 이제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그 증가감소인지는 조금 이따 확인하고, 우리 이계도 함수도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 자, 변곡점이랑 이제 한 번의 표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계도 함수는 얘를 또 미분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분모, 제곱. 자, 분자 미분,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얘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 미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은 x 하나를 약분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약분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 남는 거. 자, 분모는 이제 뭡니까? x 세제곱분의, 자,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일단. 그 다음에 플러스 2lnx가 있어. 플러스 2lnx. 자, 우리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도 확인해 보시게 되니까 결국 이 분자가 0이 되는 걸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 이제 써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좀 위에다 쓸게. 자, 2lnx가 3이니까 결국 x가 이제 2분의 3, 2의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x값을 일단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증가감소, 그 다음에 이 오목블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위에다가 좀 다시 한번 좀 쓰도록 할게요. 넓은 데다가. 자, x가 이제 2일 때랑 2의 2분의 3일 때를 봐주시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실 것이고. 자, 우리 이제 요거 이제 표를 확인해 주실 때 이제, 자, 표가 이제, 우리 이제 표를 이제 그릴 때 이제 주로 f'x가 지금 우리는 두 번째, f'x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는 보통 두 번째, 함수값은 보통 이제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우선은 이
도함수가 0 되는 거는 2였습니다. 이계도함수가 0 되는 거는 2의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부호, 도함수의 그 부호 여부, 이계도함수의 부호 여부를 좀 판단해 볼 거야. 자, x가 2보다 크면은 도함수는 얘는 분모는 항상 양수고 x가 2보다 크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건 맞습니까? 분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2보다 크면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쭉. 반대로 작으면은 양수가 되겠네. 근데 이제 정의역 때문에 0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0까지. 자, 이제 이계도함수입니다. 2의 2분의 3인데 2의 2분의 3보다 크면은 자, 이 전체가 뭡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수. 이제 부호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로 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함수값들도 한번 좀 적어 보실 건데 x가 이제 2일 때 함수값은 몇입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x가 2분의 3, 2의 2분의 3이다. 2의 2분의 3이면은 분자는 2분의 3인데 분모는 2의 2분의 3을 뭐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분모 2의 2분의 3 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변곡점인지 극값을 가지는 점인지 극점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x는 2를 기준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는 뭡니까? 극되었죠. 자, 변곡점 여부.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변곡점이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실 건데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전에 마지막 6번째 점근선이나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거야. 자, 근데 요거 하나 좀 이제 좀 기억해 놔야 될 게 있는데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이 로그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 함수하고요. 지수함수. 이 세 함수들은 결국 x가 한없이 커지면 함수값도 한없이 커진다는 함수들인데 자, 로그 x 대충 그려놓고 y는 x 그려놓고 지수함수를 그려놓게. 이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함수값이 증가하려는 정도가 더 큽니다. 더 빨리 함수값이 커진다는 거야. 더 빨리. 더 빨리 커진다. 더 빨리 커진다. 얘는 좀 더 느리게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은 저 식에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이때는 분자 분모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세한지 어떤 게 더 빨리 양의 무한대로 이제 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자가 더 우세하다. 분모보다 분자가 우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느낌이냐면은 이 분자가 우세해버리면은 이제 약간 분모가 약간 이제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그렇죠? 분모가 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분자만 놓고. 자, 분모를 그냥 이제 어떤 고정된 상수값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최종 결과가 양의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요. 분자가 우세할 때야. 분자가 우세할 때. 자, 만약에 이제 분모가 우세하다. 그러면은 분자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야. 분자를 그냥 어떤 적당한 상수 1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때는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죠. 분모가 양의 무한대 분자가 1이면 무한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분자가 우세하면 양의 무한대, 분모가 우세하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근데 이 함수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함수값이 커지는 정도가 오른쪽이 더 큰데 이게 다 x와 로그 x는 자, x가 더 뭔가 빨리 커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얘보다는 더 우세한 거야. 우세한 거. 그래서 분모가 뭔가 더 빨리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얘보다는.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커지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거야. 분모가 더 뭔가 빨리 커지는 상황. 결국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종합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실게요, 이제. 자, 우리는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만 보시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좀 오른쪽 위주로 그리도록 할게. 자, x가 2일 때는 2분의 1이고요. 한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한 요 정도쯤으로 해줄게요. 여기 2분의 1. 자, x가 이제 2의 2분의 3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극대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극대가 있는데 극대는 이제 이렇게
북소승 모양인데 이 이기도함수가 음수이니까 위로 블록 맞습니까? 위로 블록. 요 근방에서는 위로 블록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근데 x가 좀 더 가서 2의 2분의 3일 때는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양수니까. 위로 블록에서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서 그 바뀌게 되는 지점을 이제 우리는 변곡점이다라고 볼 거고요. 2의 2분의 3. 자, 여기도 이제 좌표가 이제 있죠, 여기로. 2의 2분의 3, 2배의 2의 2분의 3분의 3이라고 봐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아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더 우세하다라고 했으니까 무한분의 1,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x축에 가까워지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봐봐. x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도함수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위로 블록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의 유지가 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리미트 x가 0 플러스 1 때의 극한값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때는 자, 분모는 0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니까, 자, 분자만 놓고 봐도 음의 무한대야. 근데 분모도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발산한다는 얘기잖아. 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의미잖아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는. 자, 분자 때문에도 그렇고 분모 때문에도 그렇고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급격하게 음의 무한대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치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저 함수들의 최대치수를 찾아주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대치수는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나 극대극수가 있으면은 걔네 둘이 후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극대극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f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어. 구간은 마일부터 3까지. 자, 미분해준 이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그러면은 x2의 마이너스 x로 묶어. x2의 마이너스 x. 그럼 남는 게 2 마이너스 x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주시니까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2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x가 이제 0일 때와 2일 때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사실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수를 홀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짝수게 가지고 있으면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지금 얘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로 좀 이렇게 뽑아내버리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x의 x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얘는 항상 음수야, 항상 음수. 자,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x가 2보다 크면은 양수인데 얘 때문에 음수가 될 거야.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지금 이 0과 2 사이일 때는 지금 얘는 음수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0보다 작으면은 음수인데 얘 때문에, 다시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양수인데 얘 때문에 음수가 되는 상황이야. 자, 이거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려우면은 인수 몇 개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자, 지금 x가 2보다 크면 양수야. 그러면 2보다 작을 때는, 자,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부호가 그대로인데 얘만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 한 번 부호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0을 거쳐가면은 얘가 부호가 바뀌고 얘는 또 부호가 그대로니까 한 번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지수가 짝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수가 짝수면, 자, 2보다 크면 양수인데 2와 0 사이에 있으면 2를 거쳐 지나가면은 얘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짝수니까. 얘도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그대로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0을 거쳐 나가면은 여기서 부호 변화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인수가 홀수인 그 x를 거쳐 지나가면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짝수일 때를 지나가서 거쳐 갈 때에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부호 쓰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고요.
자, 그러면은 부호변화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 x가 0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수를 가지게 될 것이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대를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그 값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x에 0 넣어주시면 얘는 0, 함수값이 0.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2를 넣어줍니다. 2 넣어주시게 되면은 4,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마일부터 사실 3까지 보는 거였습니다. 마일부터 3까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1과 3까지도 좀 우리는 봐줄 필요가 있어. 마1과 3까지. 자, 사실은 마1과 3까지 우리가 봤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저기 대입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2의 1제곱이고요. x에 3 넣어주시게 되면은 9,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인데, 일단 얘네들은 일단 어떤 양수값들이잖아.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될 것이고요, 최소. 자, 가장 큰 값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 가장 큰 값. 이게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얘는 2제곱분의 4야. 자, 얘는 이제 뭡니까? 얘는 이제 2세제곱분의 9가 되는 상황이야, 지금 얘가. 2세제곱분의 9.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크고 작은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자, 우선 요 생각을 좀 해볼까? 요 생각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따지는지. 여기서 이 대소관계를 사실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식을 사실 빼보시면 되거든요. 자, 얘와 얘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양수면은 앞에 게 큰 거, 음수면은 뒤에 게 큰 거야. 자, 그러면은 통분을 해주시면 2제곱분의 2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2가 대략 몇이었습니까? 2.718 정도였으니까 세제곱하면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일단 얘는 얘보다는 값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얘랑 자, 2 마이너스 2세제곱분의 9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2세제곱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9죠. 자, 얘도 딱 보면은 양수가 된다는 게 보이십니까? 결국 얘가 가장 큰 놈이다. 최대값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최대값은 이제 2, 최소값은 0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예,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x sin x 더하기 코사인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져 있죠, 범위가. 자, 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미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니까 x 코사인 x야. 자, 뒤에 한 번 더 코사인 x 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서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x 코사인 x만 남을 것이고, 자, 우리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이 구간에서. 자, 그러면 저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은 x가 일단 뭐일 때 0이면은 바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자, x가 0일 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0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코사인이 0 되는 거는 2분의 파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2분의 3파이가 또 있는 거 확인됩니까? 2분의 3파이. 이걸 모르시겠으면은 코사인 함수 대략적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있는 게 생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일단 후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이제 한번 좀 따져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제 부호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도 되는 것인데, 부호변화. 일단, 이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각각 다 그 x값을 거쳐 지나가게 되면은 부호변화가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자, 생각을 해보자. x가 0보다 조금 커. 지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 0보다 조금 크면은 여기선 양수고 코사인도 당연히 양수일 거잖아. 여기서는 양수일 거고요. 자, 2분의 파이를 거쳐 지나간다. 여기는 여전히 양수입니다, 여기는. 근데 코사인은 2분의 파이, 90도를 넘어가면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양수 곱하기 음수에서 여기는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야. 자, 2분의 3파이를 거쳐 지나갈 때 부호변화가 이게 1로 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자, 그래서 부호변화를 확인해 주시니까 극대극소가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고, 극대극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값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자, x에다 0 넣어주시면 1. 자, 2분의 파이 들어갑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0. 2분의 파이죠. 자, 여기 2분의 3파이. 자, 사인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뭡니까? 얘는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네,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어디입니까? 0입니다. 더하기 0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또 한눈에 좀 보입니다. 일단은 음수인 게 당연히 최소일 것이고, 음수인 거. 아, 지금 하나 확인 안 한 게 있네. 2파이일 때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2파이일 때. 자, x에다가 이제 2파이를 넣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곱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장 작은 놈 여기서 최소가 될 것이고, 가장 큰 놈이 1이냐 2분의 파이냐라는 건데,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1보다 큰 수이므로 너가 최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을 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 x축과 이루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저 직사각형을 이제 우리가 함수식으로 세워서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확인해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이렇게 좀 둘 필요가 있거든. 자, 근데 이 두 함수는 지금 x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y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a라는 점은 x의 부호가 반대지만 y 좌표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될 거야.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지금 뭡니까? 가로는 x끼리의 차니까 2t. 자, 세로는 뭡니까? 세로는 이제 이 y좌표가 세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함수식으로 세워보시게 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이거?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라라는 얘기야.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은 이 미지수로 잡은 t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되거든. 지금 이 d라는 점은 1사분면 상에서 지금 점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1사분면 상에서 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 큰 범위라고 좀 가정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0보다 큰 범위. 자, 이제 미분이 들어갑니다. f't는 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2배에 2에 마이너스 t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고, 1 마이너스 t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t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니까 그때 t가 몇입니까? 1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까? 그래서 t가 일단 0보다 큰 거를 보는 건데 1 기준으로 이제 그 부호 변화를 확인을 해보자. 일단 1보다 크면은 음수야, 음수. 작으면은 양수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1일 때가 극대값이 될 것이며 1일 때가 극대값. 자, 그 값을 이제 한번 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2배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0보다 클 때를 보는 건데 0보다 클 때 이 함수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서 올라갔다가 1보다 크어버리게 되면은 극대를 찍고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배 2에 마이너스 1 이 정답이 되겠고요. 2배 2에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